자, 이번 시간은 47쪽으로 갑니다. 취득시기. 취득세, 과세 대상, 그리고 납세 의무자. 이제 취득시기를 공부하는데, 취득시기는 뭐냐면, 취득세는 취득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무한정 그렇게 기간을 줄 수 없죠. 그래서 법에서 정해놨어요. 법정신고 기한 60일이거든요. 60일이 지나기 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그럼 60일이 지난 다음에는 법을 위반했으니까 가산세에 붙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날짜 계산을 할 거냐? 그 시작하는 시점을 취득시기라고 그래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그래서 취득세는 행위에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유권 넘겨받는 것 승계취득 있죠. 거기서도 대가를 줬으면 유상승계취득, 공짜로 받았으면 무상이죠. 그래서 첫 번째 유상승계취득하면 대표적으로 뭐라고요? 매매. 그죠?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유상승계취득인데, 크게 매매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일반 거래, 일반 본원 매매. 이건 뭐냐?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죠. 개인과 개인 간의 매매 거래는 여러분 교재는 방가로 2번이라고 나왔죠. 순서 바꿔서 방가로 2번. 뭘로 가요? 계약상 잔금지급일.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취득이다. 개인과 개인 간의 일반적인 매매 거래는 계약서에 날짜, 잔금 주기로 약속한 날짜 있죠. 그 날짜 미리 주던 늦게 주던 인정 안 해요. 그냥 뭘로 가? 계약서상 잔금지급. 미리 줬어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늦게 줬어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안 줬어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취득이다. 이해가세요? 돈을 실제로 안 줬어요. 그래도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 취득이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가로 안에,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두 번째 줄에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날짜 계산할 수 없죠. 이런 경우는 불이익을 줘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지나면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거지.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지나면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잔금 줄 날짜를 반드시 보아라. 기재하라.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미리 줬어도 계약서, 늦게 줬어도 계약서, 안 줬어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그런데 생각해봐요. 계약서에 잔금 주기로 약속해놓고 지금 돈을 계속 못 주고 있으면 실무에서는 취득이 아니잖아,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 법은 계약서상 잔금 주기로 약속해놓고 돈을 계속 없어서 못 주고 있는데도 무조건 뭘로 봐?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계속 잔금을 못 주고 있으면, 주고받지 못하면 계약을 중도해 보아라. 해제하라. 그래서 세 가지 요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취득인데 그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보였다면, 해제가 됐다면, 그 사실이 뭐가 되면? 입증이 되면 뭐한 걸로 보지 않는다? 취득한 걸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의 출처여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 그거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네 번째 줄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것도 줄치고, 계약이 뭐가 됐다고요? 해제, 그거 줄치고, 요 세 가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뭐 안 하고 등기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을 보하면 해제가 됐다면 뭐 한 걸로? 취득한 걸로 보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취득이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요거 됐습니까? 다음 두 번째는 다시
순서 바꿔서 1번으로 갑니다. 객관적인 거래라고 그래요. 무슨 거래요? 객관적인 거래가 무슨 말이에요? 주관적의 반대가 객관적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할 수 없다. 확인이 되는 거, 입증이 되는 거짓말할 수 없는 그런 거래, 그걸 객관적인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법에는 뭘로 5가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뭘로 간다? 사실상 잔금지급일. 사실상 잔금지급일 하면 계약서 무시해버리고, 실제로 미리 줬으면 미리 준 날 취득, 늦게 줬으면 늦게 준 날 취득이에요. 그럼 안 줬으면 취득이 아니다 이 얘기잖아. 사실상 잔금지급이라면 미리 줬으면 미리 준 날 취득, 늦게 줬으면 늦게 준 날 취득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돈을 안 줬으면 취득이 아니다. 이런 거래는 거짓말할 수 없는 객관적인 거래. 법의 5가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누구한테 줘요? 국가한테 주니까 거짓말할 수 없죠. 준 날짜 확인이 되니까. 그죠? 다음 2번째. 왜? 외국의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는 건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가 붙죠. 관세가 부과된 건 지방세도 따라갑니다.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다음. 공매하면 무엇도 포함돼요? 경매. 공매는 뭐죠? 여러분, 공매는 국세징수법이라고 그래. 세금을 안 내. 그럼 납세의무자 부동산 압류를 해서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이 어디야? 한국자산관리공사. 거기를 통해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처분하는 게 공매예요. 공매. 그럼 경매는 민사집행법이야. 민사. 돈 빌려간 사람이 안 갚어. 그럼 채권자가 강제집행하죠. 법원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처분하는 건 뭐고? 경매. 그러니까 공매나 경매는 절차가 비슷하죠. 낙찰 가격 공개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할 수 없다. 낙찰 가격 있죠. 여러분,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낙찰 대금을 법원에 갖다 내요. 법원에. 공매 대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가기관에 내니까 그 준 날을 조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매, 경매하면 경매 대금을 법원에 보한 날, 완납한 날, 잔금 준 날. 다음. 판결문,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문. 판사가 판결문에 갑은 을한테 얼마를 언제까지 줘라 이렇게 판결문에 기재됐으면 그날 주든 안 주든 그날 준 걸로 보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판결문에 기재가 돼서 확인됐어요. 다음. 법이 뭐예요? 법인이죠. 회사 장부, 주식회사. 회사 장부의 입금란, 지출란에 기재된 금액은 세법은 그대로 준수, 인정해 줍니다. 왜? 회사 장부는 거짓말로 적을 수가 없으니까. 법인세법, 증권거래세법, 상법, 기업회계 기준과 재무제표 규칙을 다 준수하면서 기재하기 때문에 세법은 인정해 준다. 그래서 법인 장부에 입증이 되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 법인과 법인끼리 거래는 회사와 회사끼리는 거짓말할 수 없죠. 그러면 회사와 회사끼리만 인정되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도, 개인도 누구로부터, 회사, 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있죠. 아파트 분양받는 게 다 상대방 법인이잖아. 그러면 개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누구한테 줘? 회사에 주잖아. 그럼 회사 장부에 입증이 되죠. 그래서 결론은 누구도, 개인도 누구로부터, 법인으로부터 취득해서 장부에 입증이 되면 사실상 뭘로 간다? 잔금 지급일로 간다. 이렇게 기본이 이렇게 5가지가 나왔으면 뭘로 가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런 단서 없으면 1번으로 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그런데 유상승계 취득에서는 3번째 연부 취득이 있어요. 무슨 취득이요? 연부 취득은 뭐냐면 연부거래라고도 하는데 당사자 간에
돈을 한꺼번에 다 일시에 주고받을 수 없는 경우 나눠서 주겠다 계약할 수 있죠. 그래서 연부취득은 잠깐 연부취득은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했을 때 연부취득이라고 한다. 세 가지 요건. 첫 번째, 대금 결제 기간이 총 몇 년 이상,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하는 게 연부예요. 처음부터 대금 결제 끝나는 기간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 2년이 안 되는 건 할부라고 그래요. 할부는 일반 매매예요. 연부는 몇 년 이상? 2년 이상. 그리고 두 번째는 매년 지급하는데 1년에 연 몇 회? 1회. 한 번만 지급해. 한 번만.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매년 지급하는 금액이보다 균등해. 똑같아야 된다. 이게 연부예요. 1년에 한 번씩 돈 주는데 대금 결제 기간은 2년 이상이고 매년 주는 금액이 똑같다. 이럴 때 연부취득은 언제? 사실상 뭘로 가요? 연부금부하는 날, 지급하는 날. 여러분 이것도요, 계약서에다가 연부금 주기로 약속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연부금부한 날, 지급한 날. 계약서에는 1월 말까지 주기로 연부금 주기로 약속했는데 2월 1일 날 줬으면 2월 1일 날이야. 사실상 연부금부하는 날, 지급하는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연부취득은요, 5년 연부다 그러면 취득세 5번 내.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이해가세요? 10년 연부다 그러면 취득세 몇 번으로 나누네? 10번으로.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세 내라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사실상 잔금지급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취득인데 이 날짜가 되기 전에 먼저 보하면, 등기를 했다면 등기한 날 취득이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냐면, 자, 참고로 보세요. 참고로 어디? 자, 맨 밑에 47페이지 보실래요? 47쪽 맨 밑에 박스 있죠? 있어요? 거기 1번 보시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기 이전에 뭐를 먼저 했다고요? 등기 등록하는 경우는 등기 등록한 날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그리고 2번, 연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기 전에 거래 대금을 뭐한 거? 완납한 거. 허가를 받기 전에 얘기는 허가를 안 받고 거래한 건 무효죠. 무효. 그 거래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언제든 뭘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허가 안 받았으면 거래가 아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유상승계 취득은 일반 거래는 계약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거, 국외공판법 요 5가지 중에 하나만 나오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연부는 연부취득이죠. 여러분 연부취득이 어떤 경우냐면 실무에서는 그런 거예요. 주로 아파트 같은 건 연부거래가 거의 없어요. 임야 같은 거, 선산 같은 거 있죠. 그거 팔려면 매매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격 변동도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산 임야가 있는데 그 시가가 한 10억 정도 된다.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건 한 3억 정도 돼. 그럼 공인중개사한테 팔으려고 내놓을 때 나 임야 팔려고 하는데 팔아줘. 그러면 몇 년간도 안 팔려. 그럼 뭐라고? 조건을 얘기해 주면 되지. 내가 꼭 필요한 건 얼마인데 지금 3억이 필요하니까 3억을 먼저 주고 나머지 얼마? 7억은 7년 동안 나눠서 주던 10년 동안 하던 연부 계약할 수? 그래야 사는 사람이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거래가 빨리 이루어지는 거지.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연부 거래는 실무에서 일반 부동산은 거의 없지만 임야, 농지 같은 건 주로 많이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이렇게 유상승계 취득이 있고, 두 번째 다음 장 넘겨보시면 무상승계 취득이 있죠. 여러분 무상승계 취득은 무상하면 뭐죠? 공짜로 받은 거죠. 대표적으로 상소, 증여, 기부.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전 국민 대상으로 봤을 때 국가에서 볼 때 상속받는 사람이 많아요? 증여받는 행위가 많아요? 증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상승계 취득하면 증여란 말이 없어도 증여야. 무상승계 취득하면 뭘로 본다고요? 기본이? 증여. 증여는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증여는 계약이야. 그래서 증여는 계약일의 취득이다. 그래서 거기 계약일 그랬죠? 무상승계 취득하면 기본이 보다 계약일. 계약일의 취득이에요. 왜? 증여로 보니까. 그런데 그럼 무상에는 증여만 있나? 상속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 안에 뭐라고 나오면? 상속 이 두 글자가 나오면 상속, 계시일, 사망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상속이란 말이 없이 무상승계 취득하면 증여로 보니까 계약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이 5월 5일 날 공휴일인데 여러분이 수업 나왔잖아. 민법이면 나왔겠어? 민법 수업이면 5월 5일 날 나왔겠냐고. 안 나오죠? 세법이니까 나온 거야. 예, 안 보면 2주, 한 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감동받아갖고 우리 집 전재산 아파트 하나를 여러분한테 뭐 하고 싶어 오늘? 증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받으려고 물어봤어. 여러분이 받겠다 이거지? 그럼 계약이잖아. 구두상도 계약이에요. 약속했죠? 그럼 여러분 언제 취득이야? 법대로 가면. 계약일에 취득이야. 오늘 취득이잖아. 오늘로부터 며칠 이내에 여러분이 취득세 신고 납부 안 하면 법을 위반했으니까 가산세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니 내가 오늘 뭐 하고 계약하고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얘기해요. 뭐라고? 나 오늘 잘하고 왔지. 우리 집 전재산 아파트 분당의 수험생한테 다 뭐하고 왔어? 거의 맞아 죽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약속은 했어요. 계약은 했지만 이행을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은 무조건 오늘 뭐 한 걸로 봐? 취득한 걸로 보고 그날로부터 며칠 지날 때까지 60일 지날 때까지 취득세 안 내면 가산세 붙는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것도 계약은 했지만 이행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뭐를 안 한 상태에서 등기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을 보아라. 해제하라. 그러면 입증이 되면 그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죠.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끝에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고 그거.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취득일이 언젠데? 계약일이잖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세 번째 줄, 계약이 뭐가 됐다고요? 해제됐다. 이 세 가지. 등기 안 하고 60일 이내 해제가 됐다. 그럼 취득이 아니다. 가산세 적용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다음 3번. 이렇게 해서 이건 무슨 취득이에요 지금? 승계 취득, 유상무상. 그죠? 그럼 없었던 거 최초로 만드는 거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양가로 3번. 거기에 건축물 보세요. 건축물을 건축 개수해서 취득했다. 여러분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그럼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여러분 건물을 공사를 해서 자기가 자가 건축을 하면 건물 지었으면 시장 군수한테 가서 나 건물 다 지었는데 사용해도 좋으냐 이렇게 사용 승인 신청을 하면 시장 군수가 공무원이 현장 답사 나와서 하자가 없으면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서를 내줄 거 아니에요. 그거 받고 사용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건물을 짓는 대한민국 국민은 99.9%가 먼저 사용해. 사용승에서 나오기 전에 그냥 사용 안 되니까 모를 줄 알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둘 중에 보한 날. 빠른 날이에요. 사용승에서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빨리 받겠다 이거죠. 그러면 사용승에서 내주는 건 알아요. 시장군수가 내주니까. 그런데 사실상 사용일은 뭐라고 그래서 실무에서 전기, 수도, 가스가 공급된 날이에요. 허가를 안 받아도 전기, 수도, 가스 요청을 하면 공급해 주죠. 그러면 한전의 도시가스 등에 확인해 보면 계량기가 돌아간 날짜에 컴퓨터에 딱 찍혀 있어. 일이 하루도 거짓말할 수 없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둘 중에 보한 날,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도시개발법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면 준공검사 증명서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
재개발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준공 인가증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 바다나 하천을 매립했다. 토지, 원시취득이죠. 이때는 공사 준공 인가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그죠? 다음 양날 4번 간주취득의 1번 첫 번째 칸 정도만 보세요. 토지의 지목을 뭐했다고요? 변경해서 토지 가격이 뭐했으면? 증가했으면 취득세 내야죠. 그럼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사실상 지목을 보한 날, 변경한 날은 본인만 알죠? 네? 본인만 알잖아. 본인이 뭐를 안 하면 신고 납부 안 하면 시장군으로는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건 그렇게 확인이 안 돼서 5년 지나면 다시 내라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제척기간 등을 감안을 해서 하나 만들어 놨어요. 뭐라고? 나중에 언제가 됐던 지목 변경 등기가 들어오겠죠. 나중에 팔려면 그걸 뭐라 그래? 공부상에 변경된 날이에요. 그날 취득한 걸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둘 중에 뭐한 날? 빠른 날. 이해가세요? 사실상 지목을 변경한 날과 공부상에 변경된 날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됐어요? 이렇게 취득 시기는 이렇게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뒤에서 나오지만 상속만 길게 가요. 상속받아서 취득한 재산은 죽은 사람의 장례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60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몇 개월? 6개월이야. 언제로부터? 상속 개실에 취득했어도 사망한 날부터 계산하려면 날짜 계산이 복잡하니까 온 국민이 편하게 하라고 상속 개실에 속하는 달 말일, 그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돼요. 그런데 취득은 언제 취득으로 본다? 상속 개실에 취득한 걸로 보는데 신고 납부할 때는 그렇게 날짜 계산하지 말고 그 달의 말일부터 계산해서 몇 개월? 6개월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세요? 그거 상속만 빼고는 전부 다 며칠? 60일 이내 신고 납부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30회 때 출제됐던 기출문제 밑에 보죠.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상속 개시일은 사망한 날이에요. 예. 다음 공매 방법에 의해서 취득. 공매나 경매는 거짓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공매 대금을 어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한 날이죠. 그날을 뭐라고 그래?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죠? 예. 그런데 이거 많이 혼동돼요. 여기 보세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 등록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그랬더니 헷갈려. 여기 보세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이죠. 그런데 먼저 뭐를 하면? 등기하면 등기한 날로 가죠. 그러니까 둘 중에 뭐한 날? 빠른 날. 맞는 얘기죠. 여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취득이죠. 그런데 이 날짜보다 뭐가 더 먼저면? 등기 먼저면 둘 중에 빠른 날. 이걸로 갈 수 있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사실상 연보금 지급일 취득이죠. 그런데 먼저 뭐를 하면? 등기하면 등기한 날 둘 중에 빠른 걸로 가야 되겠죠. 예,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 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럼 여기 보세요. 아까 건물 짓는 건 뭐라고요?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 그랬죠. 그런데 사용 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죠. 그럼 임시 사용 승인 받은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아요? 예. 4번 민법 규정에 뭐요? 재산분할. 여러분 민법 규정은 뭐냐? 이혼했다는 얘기예요. 재판상 이혼을 하던 합의해서 이혼을 하던 이혼하고 나서 나눠 갖는 걸 뭐라고 그래? 재산분할이죠. 재산분할로 취득한 건 등기 등록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해가세요? 여러분 왼쪽 잠깐 보시면 48페이지 양가로 4번 간주취득 등 기타의 경우 그랬죠? 거기 네 번째 칸에 민법 규정에 뭐? 재산분할은 뭐한 날? 등기한 날 취득.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맞고 5번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가 조성됐어요.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럼 공사, 준공, 인가, 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등기한 날이 아니라.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렸다. 됐어요? 예?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일반 매매죠. 유상승계 취득하면 매매예요. 매매는 세 가지야. 일반 매매는 계약서상 뭘로 가요? 잔금 지급일. 미리 주던 늦게 주던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인정 안 하고, 안 줬어도 그냥 계약서상 뭐야? 잔금 지급일. 근데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이 기재되지 않았으면 불이익을 줘. 계약일로부터 며칠 지나면 60일 지나면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잔금 줄 날짜를 기재하라. 이 얘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객관적인 취득 그랬죠? 이건 거짓말할 수 없는 거.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작성할 수 없는 거래. 누가 봐도 실제로 잔금 주고받은 거 입증이 되는 거래죠. 그런 경우는 법에 5가지로 명시되어 있다. 그 첫 번째가 국가 등으로부터 뭐합니까? 취득. 여러분이 부동산을 국가로부터 매매로 취득해요. 그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상대방 국가에 주니까 거짓말할 수 없잖아. 두 번째,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은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지방세 따라간다. 그죠? 공매, 경매하면 사실상 잔금 지급이라면 경매 같은 경우는 경매 대금을 법원에 보한 날, 완납한 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매매 대금을 입금한 날이죠. 그날을 사실상 뭘로 간다? 잔금 지급일. 판결문,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이에요. 이 기재된 날짜가 있으면 그걸 주든 안 주든 그날 뭐한 걸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때 화해조서나 인락조서나 포기각서, 자백간주 이런 것은 판사가 결정한 판결문이 아니라 당사자들끼리 합의한 거죠. 그런 건 인정 안 한다. 그럼 이런 경우는 뭘로 가는 거야? 이런 경우는 일이 가는 거지. 계약서상 뭐? 잔금 지급일. 이해가세요? 그리고 법인 장부에 따라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있죠? 개인도 누구로부터?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입증되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 연부로 취득할 때는 무슨 금액? 언제?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 날 각각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총액이 얼마? 여러분 취득세는요, 취득했다고 다 취득세 내는 게 아니라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내지 마, 이런 면세점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뭐 해야 돼? 이하는 되는 건 뭐하고? 제외. 취득세 안 내니까. 그러니까 50만 원 뭐 할 때? 초과할 때. 그 얘기죠. 자, 이렇게 취득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 날짜가 되기 전에 먼저 뭐를 했으면? 등기했으면 등기한 날 취득이죠. 또 하나 여기 계약서상 뭐? 잔금 지급일 안 줬어도 이날 취득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충돼서 세 가지.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뭐를 안 하고 등기 안 하고 계약을 뭐 했다? 해제했다. 그때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죠. 다음, 이것은 유상승계 취득이고, 이번에는 연습해봐요. 자, 지금 복습하느라고 슬라이드를 다 뺐어. 자, 여기 보세요. 일반 매매는 계약서상 뭘로 가요? 여기 순서대로 갈게요. 무슨 거래? 객관적인 거래는 앞글자만 따서 국, 외, 공, 반, 법, 국가로부터 취득, 외국의 수입, 공매, 경매, 판결문, 법인 장부. 이해가세요? 원래 여기 넣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닌 다른 교수님들도 이거 가지고 수업하니까 내가 내 용어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뺐는데 요 몇 개, 5개지요. 이런 경우는 객관적인 거래다 이거요.
이런 경우는 뭘로 간다고요? 원칙이 뭐야? 사실상 잔금. 근데 이거보다 뭐가 더 빠르면? 등기가 빠르면 이걸로 갈 수도 있죠. 등기를 늦게 했으면 이걸로 갈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야? 1번하고 몇 번? 3번 중에서 빠른 걸로 가겠죠. 그 얘기야. 이해가세요? 그럼 요거는 일반적인 거래는 계약서상 뭘로 가요? 잔금지급일이잖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며칠인데, 몇 번인데? 2번. 그죠? 근데 이거보다 먼저 뭐 했다? 그럼 이것이 갈 수도 있겠죠? 등기를 늦게 했으면 1, 2 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2번하고 몇 번? 3번 중에서 뭐 한 날? 빠른 날로 한다. 이 얘기죠? 다음, 세 번째, 무슨 취득? 연부취득은 사실상 뭐? 연부금 지급하는 날 취득이죠? 그런데 먼저 뭐 했으면? 등기했으면 3번. 둘 중에 뭐 한 날? 빠른 날로 간다. 다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언제?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이 지나면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해가세요? 예. 다음, 무상하면 1번 정도. 무상하면 뭐죠? 계약일. 상속 그러면 뭘로 가요? 상속, 개실. 유증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유증, 개실. 유증이 뭐죠? 유언장으로 받는 거. 유언장 없이 법대로 가는 건 상속이고. 예. 다음, 건축물을 새로 지었다. 그럼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이라면 전기수도 가스가 공급된 날이죠. 예, 여기 사실상 사용일은 다 그 얘기야. 전기수도 가스가 뭐한 날? 공급된 날. 비교해서 둘 중에 뭐한 날? 빠른 날. 이해가세요? 5번, 매립 간척은 공사 준공 인가일에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겠다. 4번, 토지의 번은 지목 변경은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날과 공부상의 뭐 변경된 날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됐어요? 이렇게 해서 취득시기 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7번 49페이지로 갑니다. 과세표준. 자, 여러분 취득세는 어떤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느냐? 여러분 취득세 취득시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내년에는 취득세가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미 개정이 됐는데 우리는 내년 거 걱정할 필요 없잖아. 올해 시험에 합격하면 되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네, 여러분 과세표준 들어갑니다. 자, 이미 한 번 정도 공부를 했던 거기 때문에 과세표준 여기 가지고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거래가 일반 거래가 있고 객관적인 거래가 있어요. 객관적인 거래는 거짓말할 수 없는 거래 있었잖아요. 국외공판법. 이건 조작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거래가 그런 거래냐,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냐, 이거에 따라 틀려. 그럼 보세요. 객관적인 거래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국외공판법. 그렇다. 그럼 일리 가야죠. 객관적인 거래. 그럼 뭘로 가? 객관적인 거래는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가격, 주고받은 가격.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도 세무조사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확인된 금액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하고 뭐하고? 확인된 세무조사에서 나온 금액하고 비교했더니 뭐가 더 커 지금? 사실상 취득가격이 뭐하다? 크다. 그러면 뭘로 가? 예, 사실상 취득가격. 사실상 취득가격보다 이게 비교했을 때 사실상 취득가격이 적어? 그러면 뭘로 가? 확인된 금액.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다시 객관적인 거래냐 물어봤을 때 객관적인 거래가 아니면 이리 가는데 객관적인 거래로 취득했다 그러면 이리 가. 그러면 객관적인 거래는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이 있겠죠. 그런데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검증받을 수 있어. 그래서 세무조사로 확인해 봤더니 확인된 금액이 나타났는데 검증된 가격보다 뭐가 사실상 확인된 금액보다 사실상 취득 가격이 뭐하면 크면
그대로 정상이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는데, 사실상 취득가격이 있는데도 확인된 금액이 더 크면 확인된 금액으로 가고 이건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인 거래가 아니면 이리 와야죠. 일반 거래라 이거지. 일반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냐? 예. 객관적인 거래면 1인데 객관적인 거래가 아니다. 그럼 이리 와요. 그럼 뭘로 가? 일반 거래는 본인이 뭐한 가액, 신고한 가액, 그리고 기준이 되는 뭐 시가 표준에 비교해야죠. 그래서 뭐가 크면 신고가액이 크냐? 예. 그럼 신고가액. 신고가액이 있어도 뭐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데요? 시가 표준액이 큰데요? 그래? 그럼 뭘로 가? 이거예요. 줄거리가. 다시 한번. 예? 객관적인 거래냐 물어봤어요. 객관적인 거래다. 다시 말하면 국외공판법 이렇게 취득했다 이거죠? 객관적인 거래냐 물어봤더니 네. 그럼 이리 가. 그럼 객관적인 거래는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이 있고, 세무조사에서 나온 무슨 가격? 확인된 금액하고 비교했는데 사실상 취득 가격이 크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사실상 취득 가격이 뭐? 크대. 그래? 그러면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요. 근데 물어봤어요. 사실상 취득 가격하고 확인된 금액하고 비교했더니 확인된 금액이 더 크냐? 네. 그럼 확인된 금액으로 가고 가산세가 붙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럼 여기는 객관적인 거래가 아니다 그러면 이리 가죠? 그러면 일반 거래는 본인이 뭐한 금액, 신고한 금액하고 시가 표준액하고 비교해야죠. 그래서 신고가액이 뭐하면 크면 당연히 뭘로 가? 신고가액으로 가고, 신고가액보다 뭐가 크면 시가 표준액이 크면 뭘로? 시가 표준액.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갑니다. 49페이지 원칙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거 줄쳐요. 취득 당시 뭐? 가액으로 한다. 거기까지만. 취득 당시 가액이 뭐냐? 잠깐 순서 바꿔서 밑에 세 번째 줄. 이 경우 찾았어요? 그냥 읽고만 가요. 취득 당시 가액이라 하면 취득자가 뭐한 가액?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면 다시 1번, 저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래도 되고, 취득 당시 무슨 가액? 신고 가액.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해가세요? 취득세는 본인이 60일 이내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가액, 그걸로 하겠다. 신고 가액을 다른 말로 뭐?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거죠. 다만 뭘로 취득할 때는, 연부로 취득할 때는 매년 주는 금액을 뭐라고 그래요? 연부금액이에요. 연부금액. 1년에 한 번씩 주는 걸 무슨 금액? 연부금액. 여기 보세요. 자, 만약에 3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연부계약을 체결했어요. 돈을 한꺼번에 못 주니까 3년 연부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계약금으로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3억 3천만 원, 1년 있다가 3억 3천만 원, 1년 있다가 3억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합쳐서 얼마? 아니야, 이거 10억이지. 10억. 이해가세요? 이렇게 계약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요 10억을 뭐라고 불러요? 연부금 총액이잖아.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요거 주는 거 있죠. 요걸 뭐라고 그래? 연부금액. 그죠? 그럼 계약금 준 거 있죠. 이것까지 다 합쳐야 10억이잖아. 그래서 연부취득은 매회 사실상 지급하는 요 금액이 과세표준이야. 요거 줬을 때는 요게 과세표준이고, 이거 줬으면 이게 과세표준이죠. 이게 연부금액인데, 이때 처음에는 계약금 준 거 있으면 이거 뭐하라? 포함해서 처음에는 3억 4천만 원으로 하라, 그 얘기야. 가로 안에. 거기 가로 안에 매회 사실상 지급하는 금액이 연부금액이다 이거죠. 그때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 계약금 준 거, 그것도 뭐하라? 포함. 그래서 취득세 과세표준이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일반 거래는 본인이 신고한 금액으로 가고, 연부취득은 매년 지급하는 연부금액인데 계약금 준 거 있으면 그것까지 더하라. 됐어요? 자, 그런데 양가로 2번.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 신고가액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다만 다음의 경우는 뭘로 한다? 거기에 줄줘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는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 여러분 시가 표준액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지방세 계산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정해놓은 기준 가격, 그게 시가 표준액이에요. 물건마다 기준 가격이 정해져 있다. 부동산 하면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만 아니죠.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모든 세금이 부과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기준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다 묶어서 하나로 뭐라고 그래? 시가 표준액. 그런데 우리는 자동차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계산하는 거 안 물어봐. 부동산이 아니니까, 부동산세법이니까. 그죠? 그래서 부동산이 아닌 건 안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건마다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이 있지만 부동산이 아닌 건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순서 바꿔서 잠깐 박스에 시가 표준액 하면 토지는 뭐? 개별 공시지가. 토지 필지마다 정해놓은 가격 매년 언제? 6월 1일자로 고시가 됩니다. 주택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등은 뭐? 공동주택 가격. 지금 고시가 됐어요. 4월 말 기준으로 5월 1일 결정해서 고시가 됐지. 지금 올해 거 고시됐죠? 예. 다음 3번의 건축물은 뭐예요? 주택 말고 상가 같은 거 있죠? 그런 건축물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 고시하는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에 건물의 경과 연수, 잔존가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거기 줄쳐요. 매년 1회 이상 그거. 매년 1회 이상 누가?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격. 시장 군수 대신에 뭐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래도 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뭐한 거?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거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중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지금까지 물어보지 않았는데 32회 시험에서 딱 한 번 물어봤어. 작년 시험에 건축물에 뭐라고? 거기 매년 1회 이상 누가?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격 그랬죠? 그거 대신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가격. 그래서 틀린 거지. 지방세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아니면 뭐라고? 시장, 군수 그래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가격. 그래서 틀린 걸로. 그러니까 이거는 더더욱이나 이제 물어볼 일이 없다. 32회 때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어떤 건 알아야 돼? 1번하고 2번 토지하고 뭐. 주택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왜? 취득세에서도 등록면허세도 재산세도 똑같이잖아. 그죠? 토지는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을 시가표준액이라고 한다. 됐어요? 이런 가격은 무엇보다 낮아? 실거래 가격보다 낮죠? 좋아요. 그럼 위로 갑니다. 어떨 때 시가표준액으로 가느냐? 1번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다. 여러분 아까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내내 신고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 신고가 없으면 시장군수는 시가표준액 가지고 계산해요. 또 하나 2번 신고가액이 뭐보다? 시가표준액보다 뭐보다? 적을 때. 적게 신고하면 그것도 인정 안 하고 시가표준액으로 간다. 여기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자, 취득세 과세표준은 자 무슨 가액 원칙이? 신고가액이죠. 그런데 물건마다 정해놓은 가격 뭐? 시가 표준액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은 10억으로 취득했다고 신고했어요. 그런데 시가표준액이 얼마? 8억이야. 8억. 을은요 5억 주고 취득했다고 신고했는데 시가표준액이 7억이다. 이럴 때 갑하고 을하고 과세표준은 뭘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판단해봐요. 갑은 얼마로 해야 돼? 얼마? 을은 7억. 그죠? 이걸 이론으로 얘기하면 갑은 취득 당시 무슨 가액?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이죠. 이해가세요? 그럼 을은 뭐야? 취득 당시 무슨 가액? 신고가액이 뭐보다?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니까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언제가 됐던 무슨 금액과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액을 모아요. 비교를 하여 금액이 뭐한 거? 큰 것으로 한다. 맞죠? 둘이 비교해서 어떤 큰 걸로 가는 거예요. 값은 이게 크니까 10억이고 얘는 이게 크니까 1로 가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금액이 둘 중에 뭐한 거? 큰 것으로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다. 됐어요? 그런데 다음 장 넘겨보시면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이 나와요. 뭐요? 사실상 취득 가격 그랬죠? 여기서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거래 상대방한테 실제로 뭐한 거? 지급한 금액 있죠? 실제로 뭐한 거? 지급한 실제 지급한 뭐 금액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취득 시기가 있었죠. 일반 배매는 언제 취득이라고 해서 아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이 그죠? 무상은 계약일 이렇게 취득 시기가 있잖아요. 그 이전에 취득 시기 전에 들어간 비용,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그런 비용을 뭐하라? 더하라. 그게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이에요. 다시 한번 사실상 취득 가격은 당사자 간에 실제로 뭐한 거? 주고받은 가격 있죠? 거기에다가 취득 시기 이전에 취득하기 전에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있죠? 그런 비용이 있으면 더하라. 그게 취득 가격이다. 그러면 이 취득 가격은 누구나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할 수 없는 거래. 왜? 실제로 주고받은 건 짜고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확인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해서는 가로 안 생략하고 두 번째 끝으로 가요. 다음에 취득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 또는 무슨 금액?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죠? 그럼 다시 가서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증여나 기부, 그 밖에 무상하면 상속이죠. 상속, 증여, 기부는 공짜잖아.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거 빼고. 또 하나, 개인은 돈 벌면 소득세 내죠. 소득세법. 회사는 돈 벌면 법인세, 회사 이름으로 세금 내는 게 법인세죠. 그래서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 조금 내려고 부당행위 계산 못된 짓 한 거, 예? 부당행위 계산한 것은 뭐한다? 그런 부인 규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 짜고 하는 거래는 인정해 줄 수 없다.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할 수 없는 거래. 그런 거래의 경우에만 사실상 취득가격, 상대방한테 준 금액에다가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합쳐서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 첫 번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했다. 그럼 국가로부터 부동산 취득할 때 주고받은 가격 조작할 수 없죠. 확인되니까. 그죠? 외국에서 뭐 하는 거?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 공매면 공매 가격, 경매는 경락가액. 거짓말할 수 없죠. 공개가 되니까. 그런 가격이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이에요. 그리고 판결문에 기재돼서 입증이 되는 가격. 그죠? 다음 법인 장부에 입금란 지출란에 기재된 금액이 있으면 그런 가격을 사실상 취득 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신고서 제출해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검증받았으면 검증된 가격은 무엇보다 적어도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도 그거 인정해 주죠.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동그라미 치면 국, 외, 공, 반, 법, 부 이렇게 6가지죠. 6가지의 거래는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에다가 이러이러한 비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합친 게 취득가격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실상 취득가격 범위 나왔죠. 예?
이런 비용이 있으면 이런 비용도 더하라 이거예요. 그게 취득 가격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과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누구 제3자한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될 직접 비용과 다음에 해당하는 간접 비용을 뭐하라? 더하라. 그게 취득 가격이다. 이때 다만 취득 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했다는 얘기는 뭐야? 할부로 취득했다는 말이죠. 할부란 말이 없잖아. 그래도 할부로 취득했다는 얘기야. 왜?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했다 이 얘기는 분할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가 일시급 한꺼번에 주다 보니까 깎아줬다 이거죠. 할인받은 거 있으면 그건 뭐하라? 할인액은 빼라. 그래서 할인받았을 때는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할인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하겠다. 여기 보세요. 할부로 취득하니까 이자가 붙어서 1억으로 계약했어요. 그래서 분할하는 조건으로 1억으로 계약을 했는데 일시불로 주게 됐어. 그래서 1,000만 원을 깎았어요. 그러면 할인받은 건 계약 금액에서 빼야죠. 1,000만 원 빼. 그럼 얼마 넘어? 9천만 원을 뭐라고 부른다? 할인된 금액. 그죠? 약정된 금액에서 할인받은 거 빼니까 나머지 금액을 뭐라고 한다? 할인된 금액. 그걸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비용을 더하라. 여기서 잠시만 쉬었다가 갈게요. 예, 마지막 시간이니까 잠깐만 쉬었다 가죠.